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려는 용기를 내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회계 업무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경제 공부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제대로 해본 적은 따로 없었고요. 간간히 주식 투자 정도만 해본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인터뷰 요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좀 약간 하기 싫었던 마음이 좀 더 컸었는데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 투자는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에는 대학교 때 친구가 주식 종목을 추천해줘서 주식을 좀 그때 잠깐 했었어요. 수익이 있을 때는 빠르게 정리를 해버리고 손실을 끝까지 안고 가면서도 그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친구가 알려준 종목으로 시작하셨다니 처음에는 좀 기대도 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약간 재미 삼아서 했는데 제가 운이 좋게 그때 좀 수입이 났었어요. 친구가 알려준 거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수입이 나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저 혼자 투자를 하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리딩방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크게 손실을 보게 된 계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주식 리딩방인가요? 네. 제가 처음에는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이게 정말 수입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뭐 계속 감사하다 하면서 수입이 난 내용을 올리니까 저도 뭐에 홀린 듯이 따라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저도 수입이 뭐 3%, 뭐 5% 이렇게 나서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익이 좀 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쩌다가 크게 손실을 보신 건가요? 그게 조금씩 수입이 났는데 갑자기 방을 이동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주식이 아닌 더 좋은 투자가 있다. 해외 선물이라는 걸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초보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주식처럼 자기만 믿고 따라와라 해서 네, 그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리딩방을 옮기고 해외 선물까지 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그때 뭐 해외 선물이라는 것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한테는 약간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리딩방에서는 처음에는 정말 돈이 벌렸어요.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5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해외 선물은 뭐 하루에 50만 원을 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만 했죠.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근데 이게 참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포지션이 틀리기 시작을 했는데 돈을 벌 때는 뭐 50에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뭐 손실이 있을 때에는 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잃어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리딩방에다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나만 돈을 잃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저한테 증거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리딩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못했고요. 저보다 더 오래 해외 선물을 했던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 말처럼 증거금을 내가 늘려서 대출까지 받아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포지션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도 수입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듣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또 제가 그 상황이었다고 해도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후에는 수익이 어떻게 좀 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수입이 나지 않았고요. 처음에만 수입이 나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따라 할수록 큰 손실이 났고 3천만 원이라는 제 증거금이 하루 만에 다 모두 사라졌고요. 정말 저한테는 그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매일 밤마다 정말 울면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개인적으로 또 연락이 와서 사정이 안타까워서 내가 개인적으로 리딩을 해드리면서 도와드리려고 한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한다. 이미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한 돈이었고 내가 믿고 시작한 건데 내가 바보였다라고 하니까 1,000만 원만 준비하면 증거금 이벤트로 40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부모님께는 집 전세금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1,000만 원을 빌렸고요. 정말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절대 그랬으면 안 되는 너무 후회되는 선택이었고, 그렇게 해서 1,400만 원을 시작해서 한 달에 걸쳐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안이 굉장히 벙벙하고, 이게 진짜 되는구나. 진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벌게 된 그 돈으로 그때 빚을 좀 갚으셨나요? 아니요. 갚지 못해였고요. 제가 돈을 추금을 하려고 하니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회사 내부 문제로 인하여 출금이 불가능하다. 대신에 추가로 500만 원만 입금을 해주면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진짜 더 이상 돈이 없다.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이라도 내가 지금 돌려달라. 했더니 계속 그분이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 방에다가 여기 다 사기꾼인 것 같다. 내 돈 지금 출금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저를 방에서 그 강퇴를 시키시고 HTS 로그인도 안 되게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진짜 바보 같았구나. 당했구나. 당장 내야 할 돈은 어떡하고 빚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화가 나는데 이 연주님은 정말 오죽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저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법무법인이라는 카페가 있어서 제가 가입을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소송을 도와줄 테니까 관련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카톡 단체방에도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는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받은 사람도 있고 전체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대화를 했는데 소송 비용과 선임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미리 요구하시더라고요. 제 급여 그리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비용을 지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리딩방 운영자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그냥 줄 수는 없고 200만 원만 입금해주면 전액을 돌려주겠다. 서로 귀찮게 소송하지 말고 이게 낫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였으면 그 상황에서도 좀 의심이 들어서 돈을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가 200만 원을 주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건네주고 받아올 테니까 자신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그때부터 변호사 연락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더니 그 방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모두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변호사 역시 사기 피해자들 상대로 변호인을 사칭한 2차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네. 듣는 제가 다 분하고 허탈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무너지시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을 좀 다잡으셨는지.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싶었고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생길 수 있지? 그냥 이런 세상이 좀 밉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돈을 쉽게 벌려고 한 뭐 내 잘못이고, 또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많이 자책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오히려 친구들이 저한테 뭐 너 진짜 멍청하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았었고요. 내가 너무 세상을 쉽게 살려고 했구나. 그게 결국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뭐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불안한 현실, 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급했던 마음에 다 섞였던 것 같아요.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 했는데 그 틈을 노린 사람들이 제 삶을 무너뜨렸고 제가 허술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뭐 뭐래도 뭐 똑같겠지. 돈은 언제 갚고 언제 다시 모으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 돌릴 며칠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 적어도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꿔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았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누군가를 무작정 믿기보다는 내가 정말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나한테 기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던 이유를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 제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라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으셨다는 게 몸소 느껴졌습니다. 이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알고리즘에 뜬 영상 중에 최성훈님의 인터뷰 영상이 이렇게 우연히 뜬 거예요. 무료로 하는 교육이라고 하길래 또 뭐 속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마음에 그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요. 근데 제가 알던 것들이랑 다른 내용들을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차트도 분석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뭐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서로 공부를 추구하는 게 되게 인상이 저한테 깊게 느껴졌고요. 지금은 교육을 받아보고 2번 정도 적용해서 매매를 해봤는데 수입이 조금 생겼어요. 물론 아직은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심으로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 이 현실이 많이 불안하고 겁도 나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믿기보다는 내가 배우고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네. 네, 오늘 우리 연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다시 일어서려는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용기 자체가 저는 진짜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시든 지금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배워나가려는 그 마음만 잃지 않으신다면 분명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얘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해외 선물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거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네, 오늘 이야기처럼 리딩방이나 2차 사기, 투자 사칭 등 이런 불법 투자 유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리딩방은 100% 불법 행위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투자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판단한 만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 경제백과는 그런 점에서 단기 수익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믿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경제백과의 무료 교육을 통해서 나 자신부터 다시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연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